지난 2월 26일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100여일 만에 누적 접종자 수 1,582만 건을 돌파하였습니다. 1차 접종률은 24.5%, 접종 완료율은 6.4%입니다. 오늘 중으로 상반기 1,300만 명 접종 목표를 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일 백신 접종자가 하루에만 85만 명을 기록하는 등 백신 접종은 순풍을 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효과로 인해 1일 확진자 수도 감소 양상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374명, 84일 만에 최소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틀 연속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고령 인구의 10만 명당 코로나 환자 발생률은 2명이었는데요. 이에 반해 6월 현재 약 0.9명 가까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요양병원 조사 결과 백신으로 인한 고위험군 보호 효과가 알파 변이 바이러스에서도 90% 이상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연구에서는 백신 접종 후 알파 변이에 이어 더 강력한 델타 변이 확산으로 1일 확진자가 8,000여 명까지 증가한 상황을 참고해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당분간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은 국민 여러분께서 지속적으로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36만 명 초과 예약자에 대한 백신 지원 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달 일시적으로 백신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ADS 주사기 활용과 잔여 백신 예약 앱을 활용해서 폐기량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백신 예약률 80% 이상으로 오버부킹 되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백스와 같은 백신 공급 기간의 공급의 유동성 그리고 불확실성, 백신이 수입되어도 품질 검사를 위해 일정 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예상보다 백신 공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들이 접종 관련 수많은 전화 문의와 개별적인 항의성 전화 응대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수요 공급의 예측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6월 예약자들에게 빠른 접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백신 접종 오류 발생입니다. 최근 군부대에서 백신 대신 식염수 주사를 접종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군 장병 단체 접종 중에 식염수 주사를 투여한 6명을 찾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신청자에 한해 10명에게 재접종을 했습니다. 제가 1월달 미군 부대 카투사의 백신 접종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는 백신 접종에 대한 관리 감독이 매우 철저했습니다. 투여한 백신번과 투여 대상에 대한 꼼꼼한 기록, 남는 주사기병을 철저하게 개수대로 카운트해서 분류 보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도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군부대 접종 시스템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비판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방역당국의 철저한 관리, 지금이라도 군부대 접종 시스템의 고도화, 표준화, 매뉴얼화가 필요합니다. 허술한 시스템에 대한 담당자의 사고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절반만 투여한 사례, 얀센 백신 정량보다 5배 받아 투여한 사고 또한 잇따랐습니다. 접종 오류에 대한 독립화, 강력한 페널티 등의 후속 조치도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안전접종 민간대책 협의회를 통해서 3, 4분기 일반인 대규모 접종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국민 건강에 안전하게 접종이 가능하고 이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 안전관리 시스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백신 여행 인증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국가에서 확산되고 있는 백신 예방접종 증명서, 국내에도 빠르게 도입돼야 합니다. 현재 백신 여권 발급 준비가 끝난 국가는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그리스, 덴마크, 폴란드 등이 있습니다. 7월부터 적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도 7월부터 여행 안전 권역을 설정해 국제교류를 회복하는 트래블 버블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해 홍콩,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대만, 팔라우 등 여행 안전 권역의 국가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 대한 여행 경고 수준을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도쿄 하계올림픽 개막을 앞둔 일본은 가장 높은 4단계와 비교하면 매우 고무적인 평가입니다. 이런 연장선 상에서 여행객 방역 지침 완화 제도가 추진됩니다. 해외 입국자 가운데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인데요. 다만 변이 바이러스 유행구에서 입국하는 경우엔 자가격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국가들의 확산 추세에 예의주시하고 추가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방역 완화로 인한 피해 확산 최소화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신 용법에 대한 최신 지경 업데이트입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최근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90% 코로나 예방 효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4천만 회분 노바백스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9월 말까지 미국, 유럽 등에서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추진할 예정이라 하니 국내 4분기 노바백스 도입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연구가 네이처 메디신의 논문에 보고되었는데요. 성인의 광범위한 예방접종은 예방접종 받지 않은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에서 성인 접종 비율이 20%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16세 미만의 백신 미접종 어린이들 감염 비율이 반절로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 접종에 대한 코로나 백신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12세에서 17세 백신 사용에 미국 FDA 신청을 진행 중이고요. 화이자, 모더나의 2세, 12세 미만 대상으로의 안전성, 효과성 연구가 진행되는 만큼 그 결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하버드 의대에서 임산부에 대한 모더나 화이자 백신 접종 결과 효과성과 안정성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어린이와 더불어 임산부 확대까지도 코로나 백신 접종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백신 교차 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인 연구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후 2차로 화이자를 맞은 그룹이 2차를 아스트라제네카로 맞은 그룹에 비해서 30배에서 40배 더 높은 면역 반응이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현재 1회 아스트라제네카, 2회 화이자에 대한 교차 접종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 간격도 화이자 백신이 3주 간격인데요. 실제로 12주 간격으로 맞았을 때 3주 간격보다 3.5배의 항체 반응이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만큼 앞으로 우리 국가에서도 백신 접종 간격, 그리고 교차 접종, 그리고 접종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와 스케줄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접종 스케줄이 변경될 가능성도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현영의 5번째 코로나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